안녕하세요. 군형법 전문 변호사 천변TV 천창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정보과장을 하였고요. 공군본부 검찰부장 등을 역임하였는데요. 약 11년 동안 군 검사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군 형사사건들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 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이 있으시면 아래 나오는 제 이메일 주소나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 촬영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시간에 다룰 주제는 군 전문 변호사 어떻게 고를 것인가입니다. 일반인들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시면 되시겠지만 현역 군인이거나 군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군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군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군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네이버에서 군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고 찾아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 전문 변호사도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광고만 믿고 갈 것이 아니라 그 변호사가 어떤 직위에 있었고 어떤 사건들을 수행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통 군 전문 변호사는 군 법무관 경력이 있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군 법무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업군인으로서 복무를 하는 장기 군법무관이 있고요. 의무복무로 3년간 복무를 하는 단기 법무관이 있습니다.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업으로서 꽤 긴 시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단기 군법무관은 군대 오기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병역 의무 이행을 하기 위해서 군법무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장기 군법무관은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 장기 군법무관을 지원한 경우를 말합니다. 장기 군법무관들은 10년 이상 복무를 한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 군법무관은 배위로 임관해서 보통 소령이나 중령으로 전역을 하게 되고요. 끝까지 계속 더 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군 형사사건, 군 징계사건, 국가유공자 사건 등 다양한 군 관련 사건을 처리해 왔고요. 윤일병 사망 사건 당시에는 방송에 출연해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군 전문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하셔야 되는지 감은 잡으셨죠? 먼저 군 형사사건은 수사의 주체부터가 다릅니다. 일반 민간 사건들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데 군 형사사건은 헌병과 군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됩니다. 헌병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2020년 2월부터는 이 헌병이라는 단어가 군사경찰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군사경찰로 바뀌니까 민간 경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졌죠. 따라서 군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초동 수사는 군사경찰이 담당하고 수사를 마친 이후에는 군 검찰의 사건을 송치하여서 군 검찰이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게 됩니다. 일반 경찰서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위치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군사경찰은 군 부대 내에 위치해 있고 홈페이지도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민간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가 관할하는 수사기관이 되는데요. 군사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소속 부대가 사건을 관할하게 됩니다. 피의자의 소속 부대라는 개념은 하급 부대와 상급 부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부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지를 일반인들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어디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점에 있어서 군 전문 변호사들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부터 군 형사사건과 일반 사건은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다면 재판 단계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헌법은 군인의 경우에는 일반 민간 법원이 아니라 특수한 법원인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군사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군사법원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서초동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큰 건물이 있는데 군사법원은 이런 단독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도 실제로 군사법원을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군사법원이라는 개념은 건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반 법원은 커다란 건물을 갖고 있지만 군사법원이라는 개념은 군 판사와 군사법원 서기로 구성되는 재판부라는 관념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정한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부대의 군사법원의 구성원이 되기도 하고 인근 부대의 군사법원의 구성원이 되기도 합니다. 즉, 군판사와 군사법원 서기는 순회 근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다양한 군사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시죠?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의 군판사와 군사법원 서기는 그 옆 부대인 육군 제5군단 군사법원의 군판사와 군사법원 서기까지도 같이 역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군사법원은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변론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더욱더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은 군 형사사건의 특수성과 군 전문 변호사의 선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병역법에 관한 사항과 유학생이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군 미필 남성들의 병역 연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생으로 해외에 나가셨다가 입대 시기를 놓쳐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음 시간에는 유학생, 영주권자의 병역 연기 방법이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